안녕하세요. 24년도에는 대단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의 사례를 보면서 25년도 새로 시작하는 1월 1일은 그러한 일들에 낚이지 말자, 당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이 영상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현대사료, 카나리아 바이오였죠.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도 22년부터 제가 꾸준하게 세력들을 추적을 하면서 큰일 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재밌는 게 알고리즘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대다수의 영상들, 그런 것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들을 매수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 대부분이 거의 95% 이상 세력 종목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알고리즘 노출이 잘 될수록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되어 있고 좋아요를 많이 받을수록 알고리즘을 더 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알고리즘 추천이 많은 종목에 매수세가 몰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매수세가 늘어나니까 거래량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올라가니까 그 작전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소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가 차익을 불분명한 정보들로 취하는 애들이 유리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세력 지도를 지금 2022년도부터 3년 이상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정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러한 알고리즘 추천이 많은, 인위적으로 조작이 되었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채널들에 현혹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모은 돈들을 날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카나리오 바이오 역시도 여러분들 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되는 거겠죠. 일단 언플, 특히나 네이버 게시판이나 댓글로 여론 조작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알고리즘이 사실상 선동으로 인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첫 대선에서 나왔을 때 그 여성 후보, 여성 대선 후보가 알고리즘 이용하는 걸 트럼프가 역이용을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플랫폼을 이용한 것은 오래되었죠. 이 플랫폼에서 유튜브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본 유출이요. 자본 변화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서 평가 감액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보이는 그런 댓글들을 적는 거죠. 그러면서 인격 모독을 하고요. 그죠?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누군지도 알 수 없죠. 얼굴을 가린 익명성으로 결국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카나리오 바이오 산 사람들은 지금 상장 폐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 이미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 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수익적인 부분은 없을 거다라는 게 공통적이고, 상패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상패 안 되면 거짓 정보 제공이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일단 불법의 주체를 조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일반적인 이런 언론을 조작하거나 언플을 하는 애들이 남기는 댓글이에요.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죠. 민주당 공격하는 애들은 뭐 민주당이 뭐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공격하는 애들은 뭐 윤석열이 어떻게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 대해서 완전히 메신저를 공격하는데 어마어마한 쪽의 에너지를 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보이는 댓글들을 쓰면서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 이 사람들은 본인이 약사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투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1억을 쓴다고 합시다. 그럼 이 1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할 건데, 주식 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들이 영상을 듣고 그냥 이 1억 이상의 금액을 박아버립니다.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해가지고 받고 이사 갈 때 월세도 못 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은 26년에 임상 종료가 되는 건 맞는데 가속허가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저는 의학 이론은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모르고 싶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제약 바이오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뒤에도 더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 해본 적도 없는 분이 해본 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들여보면 80%를 맞출 수 있는 변수 적은 회사나 분석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렇게 변수 적다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로 망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50대 50이라는 확률적인 분포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죠? 중간값 발표 이벤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 알 바 아니죠. 그죠? OS랑 PEFS도 모르실 텐데 주변 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거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공학과 박사 출신이 제 주변에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자기들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냉소적이에요. 0.01%의 확률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바이오 회사에 투자할 리가 없죠. 주변에 박사가 없어도 그 정도는 바이오 투자하면서 기반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 유치원 진학으로 비공개합니다.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사실상 이게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학원을 가는데 보낼 수 있는 그런 투자금들이 분명히 날아갔을 겁니다. 이거 괜히 본인이 이상한 생각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이 잘못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영상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알고리즘으로 뜨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채널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동일한 관련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종목들, 영상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알고리즘 추천으로 안 떠요. 그만큼 안 뜰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성데이터 테크 같은 것들도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어 있고 주식 투자하는 주린이들에게 이건 무조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무형자산 가치가 그대로일까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회계적인 부분 분명히 없을 거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KRM입니다. KRM은 이건 좀 케이스가 약간 다른 건데 알고리즘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자신의 신뢰를 하는 사람들, 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역이용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주가가 이 부분에서는 신뢰하는 사람들의 주변이나 그 다음 그 신뢰하는 사람들 당사자들의 돈일 수도 있겠죠. 가족들이 소중한 자금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실제로 실체가 없는 사업을 계속 지속하니 다시 원래의 가치대로 돌아온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 상황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항상 댓글 달린 것들 중에 관련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모랑님, KRM이 제모피아 부동산을 샀는데 왜 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모피아는 부동산 팔았으면 됐지 왜 KRM 지분을 사들인 걸까요? 대부분이 세력주나 이런 어떠한 의심이 가는 종목들은 자기의 주변인들부터 들어옵니다. 특히나 주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법인이거나 조금 건실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사에 투자를 한 다음에 어떠한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가는 그림처럼 제모피아 인베스트에서 투자를 했었던 전환사채 30%를 먼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개인적으로도 레스토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회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댓글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엄청나게 참교육을 당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양 아브라함님. 이분 말하면 주가가 급등하던데요. 급등 안 했죠, 그죠? 웰바이오텍 2,780원에서 안 좋은 기업이라고 언급하던데 거래 정지당했습니다, 그죠? 그때 털렸던 주주들 어떻게 보존해 줄 건가요? 똥을 지들이 찍어 먹고 나한테 설사당했다, 배탈 났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거 똥이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런 방송 말고 자기 주식을 추천하는 게 어떨까요? 돈을 내시면 해드리고 있고 동일기간에 수익률 상당히 많이 났다는 거 지금 회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될 머리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큰 손해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로 무료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이든님이 자, 매출액 비교하려면 보스턴하고 고스트 매출을 비교해야죠. 영상 중에 있는데 본인이 못 봤어요, 그죠? 고스트는 매출 시가총액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접근법 자체가 사실상 잘못됐다.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끌고 온 게 KRM이라는 최대 출신의 유튜버가 부사장으로 있는 곳이고요, 그죠? 보스턴은 현대자동차라는 나름 인지도가 큰 세계의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들이 수만
사람들이 있겠죠. 연구원들도 있고 거기서 검증받고 받은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사실상 비교를 해봐도 이거 투자한다는 거는 자살골인지 아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나락을 갔더라. 이 정도 수준이면 부끄러워서 말해야 정상이지 않나 싶은데 대의 명분도 없고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산 주식이 떨어질까봐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타인을 갖다가 비난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노출이 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다시 한번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큰 거다. 잘 봤습니다. KRM 풀매수 해야겠네요. 안 하셨으면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풀매수 하셨다면 지금 삶이 아니시겠죠, 그죠? 오히려 세력한테 돈 받는 사람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이 나온다고 하면은 나의 종목 역시도 큰일이 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종목의 게시판은 어떤 일이 있느냐, 회사의 욕은 많아요. 회사 욕은 많은데 어떠한 회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식의 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전 들어간 게시판들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이런 KRMA 게시판 보시죠. 이런 것들은 회사 이트에서 욕보다 칭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 칭찬이 많아야지 이걸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입이 된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를 할 거잖아요. 그 욕을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이 욕을 해서 아무도 안 산다는 거는 이 회사는 알고리즘에 노출이 안 된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는 어떤 거죠? 주변의 시세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단단한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임그로스님이 또 이렇게 합니다. 자, 투자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증거라도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부동산에 주로 큰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회이사 고려대 박진규 교수님 요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느 대학교 어느 누구 해외의 교수진이나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박사 출신, 그 다음 대기업의 어떤 임원 출신들이 이런 식으로 회사의 임원이 돼가지고 어떤 이슈를 받는 경우가 세력 쪽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하이드로 리튬에서는 전훈 박사였고요, 그죠? 테라사이언스에서는 반기 하여튼 이런 사람이었고, 그죠? 몇몇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회이사 고려대 박진규 교수님 역시도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구글에는 이런 교수님급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이 있을 거라고요. 미국 시장은 그런 건데 이거에서 이런 단순한 이슈만으로 무엇을 비벼보겠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임직원분들 카이스트 나오신 분들 열의를 하는데 몇몇은 열의를 하겠죠, 그죠? 삼성전자보다 카이스트가 많겠어요, 그죠? 그게 허위사실 유포 아님? 허위사실 유포 절대 아니겠죠. 어쨌거나 24년을 기점으로 세력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치적인 노출, 쌍방울과 이재명과의 연계관계 이런 그 뉴스들이 떠오르면서 24년도에는 급등했던 종목들이 전부 다 원위치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배터리 아저씨가 진행을 했었던 금량이고요. 그 다음이 하이드로 리튬, 전웅박소로 인해서 1세대 제일 초창기의 리튬 테마탄 중소형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때 그 협박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 결국에는 지금은 원래 있었던 가격대보다 더 아래로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두 번째 있었던 거는 하이드로 리튬과 무언가를 하겠다는 리튬 포어스.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가격대를 갖다가 아예 뚫고 더 내려가 버리고 여기 대표이사님은 병원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상당히 심하셨을 거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좌초되고 인생이 끝났을 것이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만약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 가족과 내가 함께 죽는 거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깊숙하게 새겨 두셔야 돼요. 특히나 이 모든 것들 금량이랑 여러 가지를 갖다 또 움직였던 EM 플러스라는 종목, EM 플러스 그래핀 이슈까지 있어서 과거에 한번 했던 거 두 번째 리튬으로 다시 한번 해먹은 다음에 이렇게 아래에 처박혀 있더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020원까지 왔어요. 16,300원에서 거의 2년 만에 1020원인 동전주까지 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력주 이거 만들다가 만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략적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6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엮여 있습니다. 600개. 처음에 여기 있던 것들 다 초록 색깔이었는데 노란색 한 개 기업으로 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파란색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런 걸 만들면 돈을 준다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만들면은 세력이라면
협박을 하고 싶겠어요? 돈을 주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돈을 주고 이 채널을 아예 팔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채널을 팔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회원들에게 수익률을 주고 있고 그 수익률로 받는 수수료로 제가 앞으로도 미래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믿음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회유적인 이야기로 제가 밤에 발을 못 뻗고 잘 짓을 저는 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도 이 영상 보시면서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심이 좋습니다. 주식 후견인 종목 이름 적어보시면 세력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올려뒀으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25년도에는 분명히 이 종목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큰 위험이 될 거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성데이터테크 이 종목 정말 큰 위험에 있어요. 제가 세력 지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초전도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와 엮여 있는 코년에서 초전도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이 만약에 이 회사가 코년이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구글에서는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과거에 알고리즘에 대한 위협을 느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을 때 인스타그램이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페이스북을 위협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거를 5억 달러 주고 사버린 겁니다. 그 후에 인스타그램 어떻게 됐죠? 똑같이 페이스북처럼 알고리즘은 형성돼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노출 기반으로 편향된 시야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더 이상 큰 돈을 잃기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 자체를 없애버리시거나 아니면 주식 관련된 채널을 무조건 차단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 채널도 차단하셔도 상관없어요. 주식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려면 그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뭐 고점으로 가겠다라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선동당해서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트미래파님이 아니 후견이님 신성이 왜 적자기업입니까? 재무제표를 아예 볼 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냐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교만이죠. 그죠? 15만원 넘으면 당신 반드시 유튜브 떠난다고 여기서 약속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똥 같은 소리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기관 연기금 투신이 아주 많이 매수한 사실은 거짓인가요? 거짓 아니라고 얘기했고 이거 왜 그런지 영상에 올려줬는데 그거를 보고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식 그만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죠? 15만원 못 넘길 것 같지? 당장 담주만 보고 또 말 바꿔봐라. 넘기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꼬라박아서 5만원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거는 똥밭에 구르고 있는 여러분들끼리 뭐 사고 팔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금이 아니라 똥입니다. 똥. 차라리 동이라고 됐으면 좋겠는데 똥이라고요. 똥을 갖다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거, 금값을 주는 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끼리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요. 2주만 기다려보세요. 2주 후에 뭔가를 하려나 봐요. 아니면 2주 동안 물량을 다 던지고 폭락을 시키려는가 봐요. 그죠? 요런 식의 댓글들 절대 믿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분명히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세력 관련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뭔 소리지? 영상 썸네일은 1도 관계없는데 신성데이터테크 급등과 향후 방향성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신성데이터테크 급등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여기서 변동성을 주는 거를 개미들이 타고 어떠한 영상 만드는 거에서 현혹돼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신성데이터테크가 유라시아 특허나 이런 것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맨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보고 취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초전도체 관련된 거는요? 초전도체 관련된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일반인으로서 이런 결과 리포트 값을 알 수가 있냐고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스토리를 계속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죠? 소통 방식이 정령 이런 겁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신성데이터테크 사지 말라는 데 와가지고 신성데이터테크 괜찮다고 계속 징징거릴 거면 제가 제 채널 차단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분도 매수당했네. 요런 것들, 요런 애들이 알바 비슷한 애들입니다. 사람들 멘탈 살살 끓고 뭐 이런 애들인데 저도 같이 욕하니까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매수당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죠?
영상 보다가 연관되어 지금 다시 봤는데 유라시아는요. 러시아 포함 유라시아에 대한 특허는요. 뭐 이런 것들. 그쪽 기초과학이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랑 일본이 얘들보다 뛰어나잖아요. 아니면 독일에 가서 하든가. 이거 세 개를 왜 제외를 하고 그 후순위에 있는 걸 갖다 계속 밀어붙이냐고요. 잘 되는 거는 여기에서 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회사도 여기에서 FDA 승인 받으려고 난린데 왜 자꾸 미국, 일본, 독일 제외하고 딴 쪽에서 얘기하고 특히 협정에 대해서 알아봐라. 특허 협정. 특허 협정 이거 뭐 여러분들 별리 사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분명히 알려주는 채널이 있죠. 알고리즘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무조건 피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금액 지키셔야 됩니다. 사실상 솔직한 말로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 주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뭐 뉴스에서는 뭐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모두가 얽혀있는 금융시장에서 한쪽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도 연쇄적으로 도산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고요. 현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지식이 따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숫자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본질, 본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영상에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다는 사람은 대의도 전혀 없고 본인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꼭 드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타인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 여러분들이 삶도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현명하게 올바르게 자신의 노력 피와 땀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수익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가디언즈 인베스트 회원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만족을 하시고 환불 역시도 없습니다. 왜 환불이 없겠어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현혹된 편파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진실을 찾으려면은 숨겨진 진주 같은 채널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를 처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만 가져가시기 바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발 세력지도 종목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